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공석이 된 강원도의회 부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한창수 위원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전체 도의원의 90%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여 단독으로 부의장을 선출했는데요. 민주당은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 한창수와 윤길로, 김기아 의원 3명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건강한 행복을 낳으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제1부의장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의장은 별도의 부의장실에 관리 직원을 두고 1년에 업무 추진비를 2,50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가 열린 이유가 국민의힘 소속 이기찬 전 부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인데 또다시 부의장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게 정당하냐는 불만입니다. 게다가 부의장 보궐선거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하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회 원 구성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6명의 상임위원장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협치와 배려 차원에서 부의장직을 민주당에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하고 싶은 의원이 너무 많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말로만 협치를 얘기하고 자리를 독식하는 건 언행 불일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회 48명의 의원들 가운데 국민의힘이 42명, 민주당은 6명뿐입니다. 워낙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 불만이 있어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도의회 의장단 가운데 1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의장단 한석이 또 비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원주시가 문막교에 과적 차량 진입을 막겠다며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했는데 2주 만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원주시는 과적을 막을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높이 제한 시설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보강공사를 거쳐 현재는 B등급인 원주 문막교입니다. 보행자 난간이 구부러졌고 지난달 말에 설치된 높이 제한 시설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1일 문막교로 들어서던 화물차가 높이 제한 시설을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시설물이 지나가던 차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높이 제한 시설은 일단 철거됐습니다. 과적 차량을 막기 위해 높이 제한 시설이 설치됐는데 2주 만에 사고가 나면서 지금은 아무런 통제 없이 화물차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인력 부족으로 과적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며 지난달 말에 높이 3m 이상의 차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당초 교량 안전과 직결되는 무게를 제한하지 않고 높이를 제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농기계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다 충돌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원주시는 일단 높이 제한 시설을 최대한 빨리 다시 설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번씩 돈 싣고 다니니까 과적 때문에 그게 교량이 좀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과적 단속하기는 어렵고 대신 높이를 제한한 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D에서 B등급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무게 32톤 초과 차량은 문막교를 통행해선 안 되는데 이걸 과적 단속이 아니라 높이 제한으로 막겠다는 원주시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문막교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건 무려 13년 전인 2010년.
10년 뒤인 2020년 해당 교량이 재위험지구로 지정되고 나서야 재가설이 결정됐습니다. 원주시는 2025년까지 재가설을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설계도 마치지 못했고 350억 원에 달하는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리를 새로 놓지도 과적을 제대로 단속하지도 못하고 자칫 엉뚱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높이 제한은 2025년 이후까지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해변에 쓰레기를 쓸어 담는 이른바 비치코밍 활동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으로 해양 쓰레기가 넘치고 있는 강원 동해안에서 이 비치코밍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전 제6호 태풍 카눈이 휩쓰고 지나간 동해 어달 해변. 붉은색 해초 더미가 백사장 곳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성인 키보다 큰 나무부터 페트병까지 다양한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영동 지역의 해변 쓰레기는 동해시 215톤 등 모두 3,400여 톤. 이를 보다 못한 마을 주민과 공무원 등 30여 명이 십시일반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갈고리로 한 곳에 모은 해초와 해양 부유물질을 마대자루에 쓸어 담습니다. 해변이라는 뜻의 비치에 빗질하듯 쓸어 담는다는 뜻의 코밍을 붙인 비치 코밍입니다. 태풍 때문에 영업도 뭐 하시고 이래 티가 이래 도르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 이래 주워줬으니까 좋잖아요. 해변에 놀러온 관광객들도 하나둘씩 비치 코밍에 동참했습니다. 너무너무 뿌듯하고 제가 지구에 좋은 일 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강릉 경포해변에서도 가톨릭 관동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한 비치 코밍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커피 홀더나 담배꽁초 등을 주워 담자 금세 20리터짜리 종량 봉투가 가득 찹니다. 1시간가량 이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봤는데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다는 것에 되게 놀랬고 주변에 있던 초등학생들도 참여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해가 쨍쨍해서 그래서 좀 땀도 흘리고 힘들었어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힘들었어요. 비슷한 시각 속초 해변에서도 한 수입 자동차 업체가 주관하는 해변 정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 지난 6월 양양 하조대에서도 국내 주류 회사와 어촌어항공단이 정화 활동을 진행하는 등 강원 동해안의 비치코밍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도한 경쟁 속에 숨어 있는 일본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답례품 기업의 불법 등 부작용을 짚어봤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의 농업 마을인 나카이초. 2010년 10,000명대였던 인구가 지금은 9,000명도 안 됩니다. 20, 30대 젊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2020년에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전락했습니다. 地場産業数がですね、それほど多くない状況から新たな返礼品の掘り起こしとして PRが課題となっています. 이를 위해 지난해 1억 2천만 원을 주고 일본 인기 캐릭터인 시나모롤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캐릭터 효과로 1억 3천만 원의 고향 납세를 기대했지만 1,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시나몬은 聞いたことないですね. でもやってるところあるかもしれない시나몬. 이처럼 답례품 경쟁이 격화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부정과 실패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향납세 기부금을 늘리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全国に能美市の魅力を発信してください. 일본 도쿄 중심부의 긴자. 전국 현에서 설치한 안테나 숍이 즐비합니다. 우리로 치면 지역 특산물 판매장쯤 됩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있는 히로시마현 브랜드숍. 히로시마에서 생산한 1,000개가량의 특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1년 매출이 1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의 안테나숍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에 비해 적자가 컸기 때문입니다. コロナウイルスでうちもかなり危なかったです。でもなんとか持ちこたえたっていうぐらいで、うちも人事じゃない。 올해 4월 홋카이도 현에선 고향 납세 답례품인 성게를 납품하는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러시아산 성게를 일본산으로 위장한 겁니다. 고향 납세 답례품 주문이 4배로 늘자 물량을 채우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고향 납세 기부에 타격을 입게 되자 지역 단체장이 나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일본 간사이 공항이 있는 이즈미 사노시. 공항을 이용한 숙박과 면세점을 빼면 별다른 세수가 없습니다. 2012년에는 시 이름까지 팔 정도로 재정이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납세 덕에 살아났습니다.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30% 이하의 지역산으로 한정한 답례품 규칙을 위반하다 적발됐습니다. やはり対策難しいところではあるんですけども、やはりしっかりルールを作って、でそのルールを守る仕組み作りというのを作ることかなとは思っています。 고향 납세 규모가 이미 8조 원이 넘어선 일본. 과도한 경쟁이 빚은 불법이 빈번해지면서 규제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3년간 20개 산하 공공기관에 성과급 부당 지급 사례를 적발해 8명을 징계하고 365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4개 의료원은 의사진료 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8억 3,4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의료원은 목표액을 미달성한 연봉계약저에 급여를 차감하지 않았고 진료 성과급 기준보다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성과급 단가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3억 9,982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적발됐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했습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교육기관 감사 권한을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갖게 되면서 교육청이 강한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도감사위원회가 첫 교육기관 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감사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직제 개편을 통해 교육감사팀을 신설하고 올해 첫 감사 대상으로 춘천교육지원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34개 교육기관의 감사 권한을 갖게 되면서 도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1,006곳의 감사를 맡게 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6일까지 2023 대학 연계 진로 선택 지원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학에서 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미리 발견해 전공 선택 등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원대, 한림대, 강릉 원주대 등 지역 12개 대학이 동참했고 도내 고등학생 1,900명이 참가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대학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대학 캠퍼스를 체험하게 됩니다.
비공개 입찰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에게 제공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빅데이터 관련 사업 입찰 공고를 내기 직전인 2021년 내부 비공개 입찰 제안 요청서 일부를 특정 업체 관계자에게 공개한 건보공단 팀장급 직원 57살 김모 씨에게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사업 자문을 듣기 위한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년간 공당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에게 비공개 정보를 알려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 일반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됐습니다. 1983년 개원한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 어제부터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진료과 확대를 통한 진료 분야 다각화와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해병원은 도내 상급 종합병원과 진료 협력 전담 창구 운영을 계획 중에 있고 응급의 확충 등 응급 진료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홍천군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대학면역학회, 셀트리온 등 18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 개발과 생산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아울러 면역학과 항체 분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암과 난치성 희귀 질환을 공동 연구하고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지역 바이오 산업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24일까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세계 처음으로 열리는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 등 세계 대회와 비치 선수권 대회, 온라인 품새 대회와 호신술 대회 등이 개최돼 63개국 15,000명이 춘천을 찾을 예정입니다. 송암 주 경기장에서 K-팝과 블랙 이글스 공연 등이 펼쳐지는 내일 개막식 때는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 차량이 통제되고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올해 제2회 실내작가상 수상작품이 결정됐습니다. 시 부문 수상작은 조현정 시인의 그대 느린 눈으로 오시네로 간절함과 절박함을 절제된 톤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산문 부문에 선정된 홍천 출신 박장규 작가의 수필집 아내의 봄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야기와 가족, 지인들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실내작가상에는 50편이 넘는 시와 산문집이 접수됐고 시상식은 다음 달 15일 김유정 문학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허피롱 전 홍천군수가 더불어민주당 홍천횡성 영월 평창 지역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위원장 공모에 단독 신청한 허 전 군수를 위원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8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인준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허 전 군수는 내년 총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10,000명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춘천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한 초중고교 현장 체험학습과 유관기관, 단체의 견학을 통해 춘천시민 10,000명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춘천시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엑스포 부대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는 9월 22일부터 31일 동안 고성 세계잼버리 수련장을 주 행사장으로 속초와 인제, 양양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가 어제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충북 제천과 단양의 단체장들은 자원순환세 법제화와 연구 용역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자원순환세 타당성 검토와 법제화 방안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건의문과 시멘트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비 전행 국비 지원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 완간 30주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을 전후해 원주시가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합니다. 토지는 고 박경리 작가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6년 동안 집필한 대하 소설로 29년 전 8월 15일 원주시 단구동 작가의 옛집에서 탈고했습니다. 원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추진단을 꾸리고 토지 완간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토지문화재단과 함께 박경리 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매년 8월 15일을 소설 토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비해 전략작물 직불금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논과 콩, 쌀, 조사료 작물을 정상적으로 수확한 농가만 1헥타르당 최대 4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재배하지 않았더라도 집중호우로 침수됐거나 농가가 유실된 사실이 확인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양양군에서 국제사이클 대회가 개막돼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대한자전거연맹과 한국실업사이클연맹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선 이란과 파키스탄 등 해외 11개 팀 21명이 포함된 300여 명의 선수들이 사이클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